수원시 대표 공원인 만석공원. 수십 년째 공원 조성 사업이 미뤄지고 있는데요. 현장 출동 시민 불만 타파에서 취재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주민들이 함께 열어가는 마을 공동체 사업. 현장 출동 시민 불만 타파에서 취재했습니다. L그룹이 초고층 건물을 건설하면서 내놓은 교통체증 해소 대책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인데요. 현장 출동 시민 불만 타파에서 알아봤습니다. 수원시의 대표 시민공원인 만석공원이 수십 년째 조성 계획이 미뤄지면서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는데요. 더욱이 일부 구역에는 농작물 경작과 건축자재 야적 등의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만석공원은 공원 조성 4단계 계획 중 3단계까지 완료하고 마무리 조성 단계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지난 2000년 공원 조성 4단계를 추진하기 위해 공원 조성 예정부지 앞 노속로를 폐쇄 조치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그 후 10년 이상 또 미뤄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최근에는 보도블록과 도로공사 개보수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얼른 여기를 깨끗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해관상 너무 보기 싫으니까요. 조속하게 공사 놓치지 말고 빨리빨리 진행해서 좀 깨끗한 환경 만들어주면 보기도 좋고 운동하기 좋죠. 차량 통행이 통제된 노속로에는 시가 도로와 보도블록 개보수 작업을 위해 각종 건축 자재들을 불법으로 야적,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공원을 찾는 시민들은 불편하기만 합니다. 어떤데 아까 이 멀쩡한 도로 왜 다시 뜯고 해놔. 아직도 몇 년 건들만 한데. 시민들의 조용한 휴식 공간으로 관리되어야 할 공원 곳곳에 각종 건축 자재들이 눈에 띄고 관리 감독이 소홀한 상태인데요. 지난 1974년 8월에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434번지 일대 35만 5,800제곱미터 부지에 시작된 만석공원 조성공사가 실로 수십 년째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공원 내 일부 부지에는 인근 시민들이 농작물을 불법 경작하고 있기도 한데요. 시부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정말 참 뽑아내버리도 못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하니까 습관적으로 자꾸 심는 거죠. 노인들이 실제로 오랜 기간 동안 공원 조성 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하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마치 내 집 앞 텃밭인 양 각종 야채들을 심고 거두어들이고 있었는데요. 도대체 관리 감독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일까? 관계자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단속반을 편성해서 이제 순찰을 돌고 있지만 워낙 또 지대가 또 광범위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100%까지는 저희가 하지는 못하지만 주민들 직접 만나서 이제 안내판이나 이런 것들을 다 설치를 해드려도 이게 사실은 좀 근절되지는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공원 한쪽에는 연탄재와 쓰레기 더미까지 쌓여 있어 마치 쓰레기 처리장 같은 인상도 주었는데요. 폐건물과 각종 폐기물들이 방치되어 있어 공원이라기보다 공사장 같은 풍경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가족 단위로 공원에 나온 시민들의 통행 불편은 물론 위생과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거를 보통 장기 밀집행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수원시뿐만 아니고 모든 지자체의 공통적인 문제점이에요. 왜냐하면 지자체인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게 공원 조성을 이제 빨리 이게 못하는 게 그게 좀 문제가 있죠. 수원시 관계자는 재정 문제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최근에는 심야 시간에 비행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까지 전락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기도 합니다. 가로등 같은 게 없어서 되게 무서워요. 등하굣길에는 위험하지 않아서 여기 다니는데 밤에는 위험해서 잘 안 다녀요. 여기 가로등이 없어서 밤에는 길 갈 때 안 보이고 막 무서웠고 넘어질 것 같아요. 이윽고 어둠이 깔린 음침한 분위기의 공원. 저녁 시간에도 공원을 찾은 시민이 간간히 보였는데요. 제작진이 뒤를 따라가자 안전의 위협을 느낀 시민이 도망치듯이 발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좀 1단계까지만 하고 좀
마무리된 상태인데 일단은 그 팩 콘크리트 부분만 일단 먼저 걷어내고 이제 공원 조성 전까지 이제 잔디나 이런 부분을 식재를 해서 이제 미관저에서도 좀 삭제를 하고 이제 시민들이 좀 깨끗하다, 정말 좋다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십 년째 조성 중인 수원 만석공원.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만 초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다시 기약 없이 공원 조성 공사가 마무리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수원시 차원에서의 특단의 조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서울 시내의 한 조용한 주택가. 이곳에 요즘 동네마다 하나 두 개는 꼭 찾아볼 수 있는 마을 카페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카페는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직접 찾아봤습니다. 혹시 마을 공동체라고 아시나요? 마을 공동체 잘 모르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아니, 잘 몰라요. 주민 의사에 따라 주민이 직접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서울시 마을 공동체 사업은 지난 5월부터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었는데요. 지난 9월 서울특별시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고 각 지자체마다 관련 부서를 두고 현재 활발하게 활동 중인 곳도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올해는 그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35개 사업에 대해서 공고를 했습니다만 많은 주민들이 사업 제안을 해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올해 지원한 사업이 한 300건 정도 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보다 많은 주민들이 자기 마을의 어떤 문제들을 자기 주민들과 함께 즐겁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제안해 주셨으면은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장애 이해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해오던 김혜미 씨. 자신이 살고 있는 서대문구에 마을 카페를 열고 현재 2호점까지 확장했는데요. 마을 주민들과 함께 마을 카페를 잘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A카페 같은 경우에 작년 11월 3일 날 오픈했어요. 그러니까는 1년 조금 넘었어요. 1년 조금 넘었네요. 네, 그리고 이제 B카페는 8월 말경에 오픈을 해서 이제 겨우 석 달? 이 정도 됩니다. 김혜미 씨는 최근 울 동네 카페 이야기란 내용으로 자신처럼 마을 공동체를 기반으로 마을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강연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혼자가 아니라 누가 주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서로가 의견을 조율하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그렇게 공동체를 형성해서 뭔가를 한다면은 저는 실패하는 것도 덜 할 테고 또 나름대로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 카페는 장애아를 둔 부모님과 이웃사촌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서로 도우려는 마음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에 그만큼 보람도 큽니다. 1년 전에 개업한 A카페가 잘 되자 인근 아파트 상가의 B카페를 또 열게 되었는데요. 개업한 지 석 달째지만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 마을 공동체 방식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떤 돈의 힘이나 자본력이나 마케팅이나 홍보를 잘해서 그 기업이 성공하는 것보다는 이 마을 안에서 그거를 지지하고 기반을 강화해주는 방식으로 또 마을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 가게 물건을 사주는 이런 마을 기업 형태를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업에서 보고 있는 거죠. 지난 9월에는 은평구 녹번동에 서울시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는데요. 현재 시와 각 자치구, 종합지원센터, 마을 주민 등 주체별 역할 분담을 통해 서울시 마을 공동체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활동을 하실 때 공간을 제공해 준다든가 아니면 필요한 물품들
아니면 홍보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서 해줄 수 있는, 전면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식으로 서포트해줍니다. 토요일 저녁 서대문구 마을 공동체 관련 대표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이렇게 모여서 서로의 사업에 대해 조언도 해주고 마을의 문제를 내일처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간다고 합니다. 서울시 관계자에게 내년 사업 계획을 물어봤습니다. 내년도의 마을 공동체 사업은 올해 12월경에 내년도 각 지원 사업별로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내년 초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웃과 함께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상의도 하시고 준비를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은 종합지원센터 오고 상담도 해주시고 또 그 내용들을 가지고 사업 제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경쟁의 가속화, 불균형 성장, 개발 위주의 정책들로 인해 피폐해진 시민의 삶을 치유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잊혀져간 인간관계를 복원하고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이 주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마을 경제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L그룹 측은 초고층 빌딩을 건설하면서 교통체증이 급증할 것을 예상해 잠실역 주변의 버스 환승센터를 지하화해 교통체증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는 시민들과는 동떨어진 공간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L그룹은 송파구 잠실역 일대 555m짜리 건물을 건설하면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지하 환승센터 공사를 함께 진행 중인데요.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버스 노선. 잠실 지하 환승센터를 이용하는 노선은 구리, 남양주, 성남 방면 차량으로 일부 구간인데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서울 시내를 기종점으로 하는 대부분의 버스는 이 지하 환승센터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지하로 오르내리는 2개의 버스 전용차로와 별도의 버스 전용차로 등 4개의 버스 전용차로의 엇갈림으로 인한 지상부의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근 지하철 8호선 공사까지 겹쳐 주변 일대가 지금도 혼잡합니다. 여기가 원래 막히는 곳이에요. 근데 이쪽 가면 또 지하철 공사도 하기 때문에 많이 복잡해졌어요. 또한 도로나 철도, 뚝뚝의 구조물이 세로 방향으로 기울어진 정도를 말하는 종단구배가 12%에 이를 정도로 가파른 경사도로 계획돼 있어 교통안전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을 만나 공사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지하 공사 현장은 현재 지하 광장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요. 지하 환승센터는 이곳과 연결될 예정입니다. 버스 환승센터의 이제 경사도가 11.8% 약 한 12% 가까울 정도로 가파르게 지금 지하로 내려왔다가 지상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것이죠. 최근 서울시 의회에서는 지하 환승센터의 종단구배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현재 그룹 측은 7%대로 조정해보겠다고 하지만 주변의 도로 여건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남측 석촌호수와 북측 2호선 잠실역과의 제한된 거리, 그리고 성남 방향에서 진입한 차량이 잠실역에서 좌회전하기 위한 공간 확보를 고려할 때 그룹 측이 주장하고 있는 7% 경사도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건물의 주차량은 승용차가 내려가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버스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도로를 이렇게 지하차도로 통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에 내려가는 그런 연결로 뭐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이제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이 당연히 고려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뭐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가능하면 최대한 그런 안전 부분도 신경을 써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룹 관계자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데요. 서울시 의회 측의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지하 환승센터로 내려가는 2개의 버스 차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하로 내려가지 않고 통과하는 버스 전용차로 2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버스 전용차로가 4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일반 차량들의 어떤 그 자선 확보가 매우 불리한 여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지하 환승센터가 구조적인 부분에서 안전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면에서도 기대 효과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 그룹의 초고층 건설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탄천도로 4차로 확장 공사와 잠실역 승강장의 확장 공사도 보류되어 문제가 많다는 주장입니다. 서울시 관계자와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버스 전용차로를 달려온 차량이 그 지하로 들어가고 지하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환승 차량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이제 지상으로 갈 차량들은 그냥 바이패스에서 옆으로 가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은 아니죠. 서울시의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는 지하 환승센터가 어떻게 심의가 됐는지 의문이라며 L그룹 측이 초고층 건설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교통 개선 대책이 총체적 부실이라며 개선 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나섰는데요. 내년 상반기 마무리될 잠실 지하 환승센터. 문제가 있다면 그 전에 시정해서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